리얼미터 권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 분석 실장과 함께 이번 주 주중에 하는 여론조사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간만에 주간조사 어떻습니까? 예,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상승세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역시 상승세입니다. 반면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모두 5% 이하로 약세입니다. 세 정당 다 5% 이하인 것은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양당 시스템이었을 때처럼 조금씩 회귀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좀 전에도 이제 소개를 해 주셨지만 MB 정부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그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공방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자 대립 구도가 이제 심화가 되고 요번 이제 조사 같은 경우는 진보층, 중도층은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으로 그리고 반면 보수층은 한국당으로 결집하는 양상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항상 이런 현상이 벌어지긴 하는데, 예. 자, 그럼 이제 수치를 한번 볼까요? 대통령 지지율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저희가 마지막 지지난주 했을 때 4주째 연속 하락이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북핵 이후에, 네. 9월 3주하고 8월 5주 해서 4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추석 연휴 직전 9월 4주 차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 0.8%포인트 오른 68.5%입니다. 거의 70%대 다다랐죠. 2주째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4주 연속으로 하락하다가 2주 연속 다시 오름세로 바뀌었다. 예, 북핵 이슈들이 조금씩 잠잠해지고 이제 국내 적폐청산이라든지 잠잠해지진 않았어요. 예, 잠잠해지진 않았지만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보도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줄어들었고 국내 이슈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이탈한 지지층이 조금씩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폭으로 내려가고 큰 폭으로 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도 안 돼 움직인 폭이. 그러니까 워낙 지금 강하게 양쪽에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책에서는 빨리 회복할 것이다. 어떤 책에서는 연말이면 50%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양극단의 전망을 내놓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지금 워낙 금방 말씀드렸지 대립이 워낙 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60%대 후반대에서 계속 보합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60대 후반대 혹은 70% 초반대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겠네요. 예, 별 차이가 없죠. 그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전망을 내놓는 이유는 핵심 지지층을 보면 여전히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찍었던 투표층이라든지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90% 이상의 그 긍정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50%대 떨어진다든지 그런 현상은 일어나는 가능성이 좀 적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예, 정당 지지도도 비슷한 양상인데요. 민주당이 0.5%포인트 올라서 추석 연휴 지나면서 50%대를 선을 회복했습니다. 50.2%이고요. 한국당 역시 1.9%포인트가 올라서 19%입니다. 20%에 육박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바른정당은 5.3%, 국민의당은 5.2%, 정의당은 4.7%, 모두가 0.3%에서 거의 1.43%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 한국당 양자 대립 구도가 강화되면서 나머지 정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다 떨어졌네요. 예, 한국당도 이제 정치보복 공세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있고, 바른정당은 조금 이제 한국당이 강화되고, 특히 보수통합 공세가 한국당으로부터 많이 휘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이제 존립에 대한 위기감이 좀 지지층으로부터 이제 퍼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양자 대립 구도가 이렇게 강화되는 과정 속에서 언론으로부터 조금 소외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이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아직까지 찾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정의당 역시 그 양자구도 고착화에서 이제 언론의 소외 그런 부분들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역시 사실 추세 정도 보는 것이지. 민주당 지지율 혹은 뭐 대통령 지지율 혹은 야당 지지율이 폭이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예. 대통령 지지율
뭐 72, 3%에서 한 66%까지 떨어져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겨우 6%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엄청난 변화, 지금 예민한 거죠. 예, 예.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라 하는 것이고 예. 또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숫자가 조금 바뀌어도 예. 안달안달 하는 건데 과거를 생각해보면 6%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변화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는 그렇고요. 자, 현안조사 어떤 겁니까? 예. 오늘 현안조사는 조금 핫한 걸로. 핫합니까? 예, 준비를 했는데, 아무데도 조사한 데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는 그게 우리 무지무지하게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 코너의 바로 취지잖아요. 보수통합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 걸 해보죠. 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뭐, 매일매일 홍준표 대표라든지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제 관련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왜 안 했을까요? 예. 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왜요? 여론조사에 불과한데. 하라고 말라도 아닌데. 결과가 어때요? 예, 찬성이 22.5%, 그리고 반대가 62.9%. 그래서 한 3배 정도가 반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TK? 다른 지역은 다들 반대 성향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예. 대구 경북이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 지금 어느 한쪽이 60%대가 나오면은 거의 지역이나 연령에서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향인데 마찬가지입니다. TK에서도 조금 이제 호남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비해서 격차는 적지만 반대가 54%로 찬성의 36%보다 우세한 상황입니다. 60대 이상. TK에서도 예. 반대가 높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연령대, 노년층 60대 이상에서는요? 60대 이상도 역시 그 반대가 높은데요. 야, 희한하네요. 예, 45%가 반대고요. 찬성이 42%입니다. 물론 이제 경합이지만 사실상 찬성 반대가 어쨌든 60대 예. 이상에서도 40대 45다. 예, 반면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찬성이 52%, 반대가 44%입니다. 본인을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되는 분들이 대부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식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겠죠. 예.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71%고요. 반대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예, 25%에 반대는 25%에 불과하고 바른정당은 반대가 더 높습니다. 그렇겠죠. 네, 53%이고 근데 생각보다 찬성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러네요. 찬성이 43%이고. 바른정당 안에서 통합파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은 이 숫자가 알려주듯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만약에 당대당으로 통합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산술 합의되지는 않겠네요. 이 정도면은. 그렇습니다. 네. 반대 여론은 많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 할지라도 일종의 시너지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뭐 발생하기가 20대, 좀 힘들지 20%대 않겠느냐. 5%다, 25% 이렇게 산술 합의되지는 않고 네, 좀 빠져나갈 분들이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대구 경북에서도 반대 여론이 더 높다. 의회였습니다. 결과는. 한국당 지지자들은 찬성이 더 높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국당의 지지자분들이 뭐 몸집을 불리는 거니까요. 흡수된다는 느낌이니까요. 네. 네, 찬성하는 여론이 7대 3 정도로 높다. 네. 나머지는 한 6대 2 정도로 반대가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대하겠죠. 그러면은 보수당의 덩어리가 커지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대가 79% 민주당, 이 정의당 같은 경우는 한 65% 정도. 그거는 남이 잘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사의 목적은 통합이 되었을 때 과연 홍준표 대표가 25%를 목표로 한다고 최근에 밝혔는데 과연 5%가 될 것인지 잘 보시면은 그러기는 어렵겠네요. 바른정당이 반대가 53%입니다. 뭐냐 하면은 한 반 정도는 통합된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이 다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예. 예. 그 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네. 물론 새로 탄생하는 사람들도 생기긴 하겠지만. 네. 지금 여론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사 기회는요? 예. 잠시만요. 제가 할까요?
예, 이번 대통령 정당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0월 8일부터 11일 나흘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무선 84%, 유선 16%, 전화 면접, 자동 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최종 응답자는 2,059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응답률은 5.4%였습니다. 자,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저 인사 안 했죠? 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얼미터의 권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움직인 폭이. 워낙 지금 강하게 양쪽에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책에서는 빨리 회복할 것이다. 어떤 책에서는 연말이면 50%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양극단의 전망을 내놓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지금 워낙 금방 말씀드렸지 대립이 워낙 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60%대 후반대에서 계속 보합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60대 후반대 혹은 70% 초반대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겠네요. 예, 별 차이가 없죠. 그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전망을 내놓는 이유는 핵심 지지층을 보면 여전히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찍었던 투표층이라든지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90% 이상의 그 긍정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좀 전에도 이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MB 정부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그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공방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자 대립 구도가 이제 심화가 되고, 요번 이제 조사 같은 경우는 진보층, 중도층은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으로, 그리고 반면 보수층은 한국당으로 결집하는 양상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항상 이런 현상이 벌어지긴 하는데, 예. 자, 그럼 이제 수치를 한번 볼까요? 대통령 지지율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저희가 마지막 지지난주 했을 때 4주째 연속 하락이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북핵 이후에, 네. 9월 3주하고 8월 5주. 리얼미터. 권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 분석 실장과 함께 이번 주 주중에 여론조사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간만에 주간조사 어떻습니까? 예,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상승세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역시 상승세입니다. 반면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모두 5% 이하로 약세입니다. 새 정당 다 5% 이하인 것은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양당 시스템이었을 때처럼 조금씩 획박하게 50%대 떨어진다든지 그런 현상은 일어나는 가능성이 좀 적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예, 정당 지지도도 비슷한 그 양상인데요. 민주당이 0.5%포인트 올라서 추석 연휴 지나면서 50%대를 그 선을 회복했습니다. 50.2%이고요. 한국당 역시 1.9%포인트가 올라서 19%입니다. 20%에 육박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바른정당은 5.3%, 국민의당은 5.2%, 정의당은 4.7%, 모두가 0.3% 해서 4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추석 연휴 직전 9월 4주차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 0.8%포인트 오른 68.5%입니다. 거의 70%대 다다랐죠. 2주째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4주 연속으로 하락하다가 2주 연속 다시 오름세로 바뀌었다. 예, 북핵 그 이슈들이 조금씩 잠잠해지고 이제 국내 적폐청산이라든지 잠잠해지진 않았어요. 예, 잠잠해지진 않았지만 거죠.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보도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줄어들었고 국내 이슈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이탈한 지지층이 조금씩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폭으로 내려가고 큰 폭으로 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도 안 돼요.